그녀는 가족에게 강요받아 혼수 상태의 언니 약혼자와 결혼해야 했고, 믿지 못할 일들이 벌어졌다. 거대한 샹들리에가 호화로운 거실 위로 황금빛을 들이우고 있었고, 그 빛은 무겁게 들이운 긴장감을 더욱 또렷이 비추었다. 고풍스러운 시계의 똑딱이는 소리와 바네사의 조용한 흐느낌 외에는 모든 것이 적막했다. 엘레나는 벨벳 소파에 뻣뻣이 앉아 드레스 자락을 움켜쥐고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맞은편에는 싱클레어 부부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은 도무지 읽을 수 없었다. 완벽한 딸이자 모든 것을 가진 바네사는 실크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과장되게 울고 있었다. 나 못하겠어. 바네사가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다. 정말 못해. 엘레나는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조심스레 물었다. 뭘? 못한다는 거야. 그녀의 어머니가 날카롭게 한숨을 쉬었다. 내 언니는 리암 해링턴과 지금 그 상태로는 결혼할 수 없다. 목소리는 딱딱하고 조급해 보였다. 엘레나의 몸이 굳었다. 리암 해링턴. 바네사의 약혼자이자 백만장자 사업가. 2달 전 끔찍한 사고를 당해 지금은 혼수 상태로 누워있는 사람. 잠깐. 결혼식을 계속 진행한다고요. 엘레나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아버지가 비웃듯 말했다. 당연히 해야지. 이 결혼에 얼만큼의 돈이 걸려있는 줄 아느냐? 엘레나의 심장은 더욱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이어서 덧붙였다. 하지만 바네사는 이런 일을 겪을 필요가 없어. 대신 내가 해. 그 마른 뺨을 세게 맞은 듯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엘레나는 벌떡 일어섰다. 뭐라고요? 말도 안 돼요. 바네사는 더욱 요란하게 흐느끼며 울었다. 엘레나, 이해 좀 해줘. 평생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는 사람과 결혼하다니. 난 아직 24이야. 내 인생 다 망가져 버린다고. 엘레나는 부모를 돌아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다. 왜 제가 해야 하죠? 아버지의 턱이 굳어졌다. 우리 생각이 아니야, 엘레나. 생존을 위해서야. 해링턴 가문은 영향력이 엄청나다. 이 결혼이 무산되면 그들은 우리와의 사업 거래를 철회할 거다. 그러면 우린 모든 걸 잃어. 어머니의 차가운 눈빛이 엘레나를 바라봤다. 가족을 망하게 하고 싶지 않을 거 아니니 엘레나는 목이 꽉 막힌 듯 답답함을 느꼈다.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바네사는 다이아몬드 팔찌를 만지작거리며 코를 훌쩍였다. 인생이 원래 불공평한 거야, 내 동생아. 그래도 적어도 이렇게 하면 내가 좀은 쓸모가 있겠지? 늘 완벽한 언니 바네사의 그림자에 가려져 살아온 엘레나는 이제 자기 자신이 마치 쓰다버리는 말처럼 취급당하는 기분이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현실을 알았다. 아버지는 결코 농담이 아니었다. 재무제표를 통해 회사가 위기에 몰렸다는 걸 알고 있었고 해링턴 가문이 손을 떼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것도. 엘레나는 간신히 침을 삼켰다. 내가? 그렇게 한다면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후엔 전 어떻게 되는 거죠? 어머니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너는 미스 해링턴, 아니면 곧 미세스 해링턴이 되겠지. 평생 편하게 살 거야. 그 사람이 영영 못 깨어나면요. 아버지는 손을 휘저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그럼 몇 년 후에 과부가 되는 거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 엘레나는 두 손을 꽉 쥐었다. 이렇게 쉽게 자신의 인생이 결정되어 버리다니? 알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할게요. 싱클레어 가문의 대저택은 마치 동화 속 결혼식을 위해 꾸민 듯 새하얀 장미와 샹들리에가 곳곳에 빛났다. 그러나 모두가 혼란스러워했다. 모두가 리암 해링턴이 혼수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결혼식이 진행되는 것이다.
엘레나는 차갑고 우아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제단 앞에 섰다. 손에 든 부케가 떨릴 정도로 긴장되고 속이 뒤틀렸다. 신랑 자리에 서 있어야 할 리암 해링턴 대신 간호사가 옆에 서서 서류에 사인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주레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렸다. 엘레나 싱클레어 씨, 리암 해링턴을 합법적인 배우자로 맞이하시겠습니까? 델레나는 숨이 막혔다. 그리고 살짝 고개를 돌려 앞줄에 앉은 바네사를 보았다. 바네사는 이미 또 다른 잘생긴 남자에게 관심을 주고 있었고 조금도 미안함이 없어 보였다. 이게 내 인생이 될 줄이야. 델레나는 스스로에게 해야 한다고 강요하며 입을 열었다. 내 주레는 고개를 끄덕였다. 양쪽의 동의가 이루어졌으니 두 분은 이제 정식으로 부부이십니다. 그러나 이 결혼식에는 키스도 축하도 없었다. 그저 펜이 종이를 긋는 소리만 울렸다. 엘레나가 이름을 쓰는 순간 그녀의 운명은 잠긴 문처럼 확정되어 버렸다. 결혼증서에 선명하게 적힌 델레나 해링턴이라는 글자를 내려다보며 엘레나는 눈물을 한 방울 흘렸다. 이건 결혼이 아니야. 형벌 같은 거야. 깨어있지도 않은 사람과의 결혼이라니? 해링턴 가문의 대저택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다. 거대한 대리석 기둥, 넓게 펼쳐진 정원,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내려다보이는 거창한 풍경. 돈과 권력, 명예가 어우러진 궁전 같았다. 그러나 엘레나에게는 그저 차갑고 낯설기만 했다. 미세스 해링턴으로서 첫날, 그녀는 커다란 현관을 밟으며 자신이 여기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집사와 하인들이 줄지어 그녀를 맞았다. 예의 바른 인사 뒤에는 속삭임이 흘렀다. 혼수 상태인 남자랑 결혼해서 재산 노리는 여자래. 오래 못 버틸 거야. 엘레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들었다. 자신이 왜 여기에 왔는지, 무엇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지. 적어도 스스로는 알고 있었다. 리암이 누워있는 방은 너무나 넓고 너무나 조용하며 너무나 텅 빈 느낌이었다. 기계음만이 그의 상태를 알려주는 유일한 소리였다. 엘레나는 침대 곁에 선 채 이제 합법적인 남편이 된 남자를 바라보았다. 검은 머리칼, 날카로운 턱선, 단단해 보이는 체격. 깊은 잠에 빠진 왕자처럼 보였지만 이건 동화가 아니었다. 실제로 그는 생과 사의 경계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중이었다. 엘레나는 조심스레 손을 뻗었다. 그의 손등 위에 살짝 손을 얹었다. 따뜻했지만 미동도 없었다. 듣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난 엘레나예요. 당신의 아내가 되었죠. 아내라는 단어가 혀끝에서 어색하게 맴돌았다. 아마 깨어 있다면 날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도 이게 원하는 삶이 아니니까. 그런데도 깨어날 때까지 난 당신을 지킬 거예요. 그녀는 그 약속을 진심으로 지켰다. 매일 아침 침대 곁에 앉아 책을 읽어주고 간호사들이 제때 돌보는지 확인하며 싱그러운 꽃을 방에 갖다 놓았다. 차가운 병실 같은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바꾸고 싶었다. 그런 엘레나를 바라보는 대저택 사람들의 시선이 서서히 달라졌다. 저 여자, 처음엔 재산만 노리는 줄 알았는데 정말 정성껏 돌보네. 차갑기만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 어느 날 저녁, 엘레나는 대저택의 방대한 서재에서 책을 찾다가 잠긴 서랍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이끌려 주변을 살핀 뒤 머리핀으로 자물쇠를 살짝 따보았다. 찰칵. 서랍이 열리자 서류와 사진이 가득 담긴 폴더가 나타났다. 그 속에는 리암의 사고에 대한 문서가 있었다. 엘레나는 숨을 멈추고 자료를 살폈다. 공표된 내용은 단순 교통사고였지만 여기 있는 정보는 달랐다. 차의 브레이크가 누군가의 손에 의해 고의적으로 훼손되었다는 정황이 있었다. 즉, 누군가 리암을 죽이려 했다는 뜻이었다.
엘레나는 손에 힘을 주었다. 사고가 아니라 살인 미수였던 것이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 중 누군가가 그를 제거하려 했다는 결론. 이 대저택 안에 범인이 있을지도 모른다. 비가 창문에 부딪히는 소리가 은은하게 울리는 밤, 엘레나는 리암의 침대 옆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매일 밤, 그녀는 그의 곁에서 책을 읽어주며 혹시 자신의 목소리가 그 닫힌 세계에 닿을 수 있을까 희망했다. 오늘 그녀가 읽고 있던 건 위대한 개츠비였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 흐름을 거슬러 배를 저어 과거 속으로 밀려가면서도. 마지막 문장을 읽고 책을 덮은 엘레나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이 책, 당신이 좋아했을까? 리암은 여전히 움직임이 없었지만 규칙적인 호흡만 이어졌다. 엘레나는 물잔을 잡으려다 그의 손가락이 살짝 떨리는 듯한 걸 봤다. 뭐지? 순간 착각인가 싶어 다시 집중해서 봤지만 아무 변화도 없었다. 내가 너무 바람 탓에 헛것을 봤나? 그녀는 머리를 흔들었다. 잘 자요. 리암 간신히 미소를 지은 뒤 방을 나섰다. 그러나 보지 못한 사실이 있었다. 그녀가 나가자마자 리암의 손가락이 또 한 번 미세하게 움직였다. 다음 날, 엘레나는 어젯밤의 일은 자신이 본 환상이라고 여기려 했지만 곧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날 저녁 다시 책을 읽던 중 그의 손이 분명히 움직였다. 이튿날 아침에는 눈꺼풀이 살짝 떨리는 것까지 확인했다. 그녀는 즉시 의사인 휘트모어 박사를 불렀고 그는 곧장 달려와 여러 검사를 진행했다. 엘레나는 숨도 제대로 못 쉴 만큼 긴장된 채 기다렸다. 그리고 휘트모어 박사가 고개를 들어 말했다. 내 말이 맞아. 뇌 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몸이 반응하고 있네. 엘레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럼 깨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가 될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점차 회복될 가능성이 커 정신을 되찾을 수도 있어. 엘레나는 기쁨이 물밀듯이 몰려오는 걸 느꼈다. 그러나 이내 알았다. 이 소식이 퍼지면 바네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예감은 빗나가지 않았다. 바네사는 곧 전화를 걸어왔다. 엘레나가 리암의 방에서 꽃병을 정리하던 중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바네사라는 이름이 떴다.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엘레나. 정말 반가워. 바네사의 목소리는 기괴할 정도로 밝았다. 리암이 곧 깨어날 거라며? 너무 좋은 소식이네. 엘레나는 휴대폰을 쥔 손이 굳었다. 그걸 어떻게? 농담 마. 이런 소식은 금세 퍼지는걸. 그나저나 약혼자인 내가 이걸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엘레나는 속이 쓰렸다. 그 사람은 이제 내 남편이야. 바네사. 그러자 바네사는 호탕하게 웃었다. 에이, 동생아. 형식적인 거에 그렇게 집착할 필요 있을까? 모두가 알잖아. 내가 선택권 없이 억지로 결혼한 거라는 거. 하지만 이제 그가 깨어나면 엘레나는 몸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깨어난 리암이 진짜 누굴 옆에 두고 싶어 할지 뻔하지 않아. 바네사는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야말로 너무 편하게 생각하지 마. 얘 뚝. 전화를 끄는 바네사의 여운이 남았다. 엘레나는 숨을 고르며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리암이 눈을 떴을 때 바네사는 무엇이든 할 것이다. 그녀는 이미 그를 한 번 버렸지만 지금은 그가 다시 백만장자라는 사실이 유효해졌다. 그래도 난 포기 안 해. 리암을 지켜야 해. 침대 옆 의자에서 깜빡 잠이 들어있던 엘레나는 무언가 시트가 부스럭대는 소리에 눈이 번쩍 떴다. 새벽의 희미한 빛이 방 안을 비추고 있었다. 작은 움직임이 또 헛것일까 싶었으나 이번에는 분명했다. 헛.
오랫동안 말문이 닫혀있던 목소리가 거칠고 쇳소리가 섞여 있었지만 분명 누군가의 목소리였다. 엘레나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리암. 그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자 리암이 흐릿한 눈을 힘겹게 떴다. 푸른 빛이 감도는 깊은 눈동자가 마치 처음 보는 세상을 인식하려는 듯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시선이 엘레나에게 닿았다. 당신. 누구죠? 엘레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방금 전까지 느꼈던 기쁨이 사라지고 당혹감이 밀려왔다. 그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다. 엘레나는 천천히 손을 뻗으며 다가갔다. 리암. 제가 엘레나요. 그는 낯선 눈빛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다. 온몸에 잔뜩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의사가 와서 진찰해본 결과 리암은 과거 기억을 상당 부분 잃은 상태였다. 자기 자신에 대한 기본 정보와 상식은 기억하지만 가까운 사람이나 구체적 사건 같은 개인적인 기억은 전혀 떠올리지 못한다. 그는 자신의 얼굴도 낯설게 여기며 결혼 반지를 보고도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리고 그 곁에서 엘레나는 슬픈 눈으로 상황을 지켜봤다. 그가 자신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괴로웠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리암이 깨어났다는 소식이 퍼지자마자 바네사가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문이 벌컥 열리며 바네사의 날카롭고 달콤한 목소리가 울렸다. 리암. 바네사는 화려한 옷차림으로 뛰어들어와 눈물을 그렁거리며 그를 끌어안았다. 정말 다행이야. 난 내가 이렇게 깨어나길 간절히 바랐어. 리암은 당황한 눈빛으로 그녀를 보았다. 누구시죠? 바네사는 가슴을 움켜쥐고 비탄에 빠진 듯한 표정을 지었다. 리암. 이럴 수가. 나야. 바네사. 내 약혼자. 엘레나는 속이 뒤틀렸다. 바네사는 그를 혼수 상태로 방치해둔 채 다른 남자를 만났던 사람이다. 그러나 리암은 지금 기억을 잃은 상태여서 그녀의 말을 믿을 수도 있었다. 곧 해링턴 가문의 친척들이 몰려와 한꺼번에 리암에게 안부를 묻고 반가워했지만 아무도 엘레나에게는 말을 걸지 않았다. 그저 그들을 돕던 조연이나 하인처럼 취급당했다. 오직 마가렛 해링턴, 리암의 어머니, 이 엘레나를 돌아보았는데 그 눈길은 차가웠다. 그동안 리암을 돌봐줘서 고맙구나, 마가렛은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이제 아들이 깨어났으니 더는 신세 지지 않아도 되겠어. 그 말은 곧 이 집안에서 나갈 때가 되었다는 선언이었다. 엘레나는 입술을 굳게 깨물었다. 저는 그의 아내입니다. 마가렛은 냉소를 머금은 미소를 지었다. 그건 두고 보도록 하자. 그날 밤, 바네사는 리암 옆에서 달콤하게 속삭였다. 리암, 힘들겠지만 날 믿어줘. 우린 예전에 정말 사랑했어. 내가 항상 내 곁에 있었지. 문 밖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엘레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전부 거짓말. 바네사는 그를 사랑한 적 없다. 다만 그가 다시 부와 권력을 회복했기에 접근하는 것뿐이다. 하지만 리암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니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엘레나는 이 상황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제 그를 포기해야 할까? 결혼은 억지로 했지만 내가 여기 있어야 할 이유가 사라진 걸까?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혼수 상태일 때 그를 지키겠다고 다짐했고 이제야말로 진실이 필요한 순간이었다. 바네사의 손에 리암을 다시 잃어버릴 수는 없었다. 엘레나는 리암이 밤낮으로 고군분투하며 재활치료를 받는 동안 묵묵히 곁을 지켰다. 몸을 움직이기 어려워 괴로워하는 그를 부축하고 지친 그에게 책을 읽어주었으며 잠 못 드는 밤에는 함께 말없이 있어주었다. 어느 저녁
물리치료 후에 따뜻한 수건을 건네던 엘레나에게 리암이 갑자기 물었다. 당신은 왜 내 과거 이야기는 별로 안 해주는 거죠? 엘레나는 순간 굳었다. 얼마나, 어디까지 말해야 할까?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당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과거를 억지로 되살리기보다. 지금 당신이 원하는 걸 찾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요. 리암은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았고 잠시 뒤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그가 깨어난 이후 처음 보이는 진심 어린 미소였다. 그 후로 조금씩 상황이 달라졌다. 리암은 엘레나가 방에 없으면 찾게 되었고 그녀가 하는 일에 관심을 보였다. 그녀가 긴장할 때면 귀 뒤로 머리카락을 넘기는 습관, 속으로 노래를 흥얼거리며 책을 읽는 버릇, 속상할 때 손이 떨리지만 늘 꾹 참고 버티는 모습 등 작은 것들을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엘레나가 그를 침대에 눕히고 나가려 했을 때 리암이 손목을 붙잡았다. 가지 말아요. 낮은 목소리가 떨렸다. 엘레나는 주춤했다. 리암, 나. 그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말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곁에 있으면 허전하지 않아요. 엘레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는 기억을 잃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엘레나를 향한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사실을 직감한 바네사는 더더욱 맹렬하게 움직였다. 달콤한 가면을 벗어던지고 어느 날 아침 엘레나가 리암에게 지팡이를 건네주던 순간 거칠게 방으로 들어왔다. 이제 그만해. 바네사가 소리쳤다. 리암, 이 여자는 널 속이는 중이야. 리암은 당혹스러운 얼굴로 되물었다. 무슨 말이야? 바네사는 팔짱을 끼고 비웃듯이 입술을 비틀었다. 기억 안 나니까 내가 말해줄게. 이 여자는 돈 때문에 내 곁에 붙어 있을 뿐이야. 처음부터 내가 깨어날 거라 생각도 안 했지. 결혼도 억지로 당한 거라던걸? 방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엘레나는 할 말을 잃었지만 그렇다고 흔들리지도 않았다. 대신 리암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그의 눈빛에는 의심이 아닌 신중함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바네사에게 되물었다. 그럼 왜 아직도 여기에 있지? 바네사는 대답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리암은 이어서 말했다. 돈만 원했다면 내가 깨어난 지금 당장 떠나면 되잖아. 그런데 아직도 날 돌보고 있는데? 바네사는 할 말을 찾지 못했고 리암은 이미 자신만의 판단을 내리고 있었다. 바네사는 자신의 계획이 어그러지는 걸 느끼며 표정을 일그러뜨렸다. 한편 엘레나의 머릿속에서는 사고에 대한 의구심이 떠나지 않았다. 리암처럼 운전에 능숙한 사람이 단순 브레이크 고장으로 치명적인 사고를 당했을까? 왜 사전에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사고로 가장 이득을 볼 사람이 누구일까? 결국 하나의 이름이 떠올랐다. 바네사. 엘레나는 이 사고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밤마다 몰래 자료를 찾아봤다. 주차장 CCTV, 사고 기록, 금융 내역까지 샅샅이 조사했다. 그러다 이상한 거래 내역을 발견했다. 어느 무명 계좌에서 상당한 돈이 리암의 차를 마지막으로 정비했던 정비소로 흘러간 사실. 엘레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범인은 바로 그 정비소를 매수의 브레이크를 망가뜨렸을 가능성이 컸다. 그녀는 직접 그 정비소를 찾아갔다. 허름한 공업사에서는 기름 냄새가 진동했다. 엘레나가 들어서자 카운터 뒤의 남자는 곁눈질로 힐끗 볼 뿐이었다. 몇 달 전 이곳에서 수리받았던 차에 대해 문의하고 싶어요. 남자가 귀찮은 듯 대답했다. 어떤 차? 리암 해링턴의 차였어요. 남자의 표정이 굳었다.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가로저었다. 난 아무것도 몰라. 엘레나는 휴대폰을 꺼내
의심스러운 송금 기록을 보여주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남자는 창백해졌다. 귀찮아지고 싶지 않아요. 손님 엘레나는 다그쳤다. 누가 돈을 줬죠? 당신이 차를 고장 내도록 시킨 사람이 누군데요? 남자는 한숨을 내쉬고 얼굴을 쓰다듬었다. 정확한 이름은 몰라. 근데 한 금발 여자가 왔었어. 돈 많아 보이는 사람. 조용히 처리하라고 했지. 엘레나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아무리 봐도 바네사밖에 없다. 그녀는 다시 해링턴 대저택으로 돌아오며 결심했다. 바네사가 이미 리암을 죽이려 한 전력이 있다면 또 어떤 끔찍한 짓을 할지 모른다. 반드시 막아야 한다. 그날 저녁, 바네사는 저택 정원에서 와인을 홀짝이고 있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었지만 엘레나 눈에는 그 모든 풍경이 을씨년스럽게만 보였다. 그녀는 바네사에게 다가가 찾은 증거를 내밀었다. 내가 그랬지. 리암의 차에 손을 댄 사람, 너밖에 없어. 바네사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흥미로운 듯 쳐다봤다. 어머, 드디어 알아냈니? 엘레나는 치를 떨었다. 부정도 안 해? 넌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거야. 바네사는 비웃음 섞인 웃음을 흘렸다. 죽이려고 했다면 이미 죽였겠지. 그냥 잠시 혼수 상태면 되잖아. 사업에 방해되지도 않고 쓸모도 사라지니까. 넌 악마야. 아니, 현실적일 뿐이야. 바네사는 눈을 가늘게 떴다. 너야말로 착각하지 마. 결국 넌 조연일 뿐이라고. 내 인생에서 네가 설 자리는 없어. 엘레나는 바네사의 잔인함에 몸서리를 쳤다. 하지만 더욱 분노와 결심이 솟았다. 리암을 어떻게든 지켜야 해.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폭우가 몰아치는 밤, 해링턴 대저택에서는 불이 드문드문 켜져 있고 천둥 소리가 창문을 흔들었다. 벽난로 앞에 앉은 리암은 머리를 감싸쥐고 신음을 내고 있었다. 깨어난 이후로 자꾸 머리가 울리고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요동치는 듯한 현기가 일었다. 그러다 갑자기 과거의 장면이 쏟아지듯 떠올랐다. 비가 오는 도로, 차량의 앞유리창에 어지럽게 맺히는 불빛,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고 핸들이 잠긴 끔찍한 순간. 그리고 사고 직전, 저 멀리서 자신을 쳐다보고 있던 한 사람. 그 사람의 긴 금발, 그리고 입가에 서린 섬뜩한 미소. 바네사, 이어 폭발음, 차가 전복되는 충격, 그리고 그 뒤로 들려왔던 작고 부드러운 목소리. 어둠 속에서도 자신을 놓지 않았던 엘레나의 속삭임. 리암, 제발 돌아와 줘요. 그 기억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는 순간, 리암은 거칠게 숨을 내쉬며 눈을 번쩍 떴다. 이건 사고가 아니었어. 바네사가 날 죽이려 했어. 그리고 날 살린 건 엘레나. 한층 아래, 바네사는 여전히 와인을 들고 홀에 서 있었다. 곧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거라 확신하며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러나 머지않아 계단 위에서 들려오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에 화들짝 놀랐다. 바네사 얼굴을 들어보니 리암이 계단 위에 서 있었다. 이제 그 눈빛은 흐릿하지 않았다. 날카롭고 맑았으며 분노가 서려 있었다. 바네사는 순간 와인잔을 꽉 쥐며 긴장했다. 리암, 뭐가 문제야?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리암은 계단을 천천히 내려오며 눈을 떼지 않았다. 기억났어. 사고 전후의 모든 게. 바네사의 혈색이 사라졌다. 리암은 냉혹한 표정으로 이어나갔다. 차가 미끄러졌던 게 아니라 브레이크가 망가져 있었어. 내가 멀리서 지켜보는 걸 봤다. 내가 죽는 걸 확인이라도 하려는 듯이. 주변에는 이미 리암의 부모, 가문 사람들, 하인들이 웅성거리며 몰려들었다.
바네사가 날 죽이려 했어.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바네사는 황급히 웃었다. 증거 있어. 내가 혼란스러워서 헛것을 본 거겠지. 그때 엘레나가 증거 서류를 들고 나섰다. 증거라면 있어요. 정비소 직원 증언, 거래 내역 전부. 바네사는 두려움에 눈을 떨었다. 내가 이런 짓을. 하지만 리암은 차가운 눈빛으로 바네사를 똑바로 응시했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아버지는 처음의 충격으로 아무 말도 못했고 어머니 마가렛 해링턴은 오랜 애정이 뒤섞인 분노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바네사, 우리 가문에 2번 다시 돌아오지 마. 바네사는 마지막으로 엘레나를 증오스럽게 노려보았지만 이미 패배가 확정된 상태였다. 그렇게 비가 쏟아지는 밤, 그녀는 굴욕감에 사로잡힌 채 대저택을 떠났다.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 남은 리암과 엘레나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폭우 소리가 거세게 창문을 두드렸지만 두 사람 사이엔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다. 망설임 없이 리암이 엘레나의 손을 잡았다. 기억이 돌아왔어. 그가 숨가쁘게 속삭였다. 모든 걸 기억해. 그리고 이전엔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뗄레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말. 리암은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그래. 넌 나를 혼자 두지 않았지. 늘 지켜줬고 내가 가장 힘들 때 의지할 곳이 되어줬어. 그녀는 울음을 삼키듯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해? 리암은 그녀를 바라보는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너를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널 사랑해, 엘레나. 그 말에 엘레나는 온몸이 녹아내리는 듯했다. 처음 이 결혼을 강요당했을 때의 수치심과 공포, 뒤이은 오랜 고통이 모두 눈물로 흘러나왔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기쁨이었다. 바네사가 떠난 다음 날, 해링턴 대저택의 분위기는 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다. 집안 사람들이 안심한 듯했고 리암은 비로소 완전히 회복되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엘레나는 발코니에 서서 아침 햇살에 물든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그 어디에도 긴장과 위협이 없었다. 이제 진짜 새 출발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리암이었다. 아침 일찍 일어났네요. 그가 웃으며 다가왔다. 엘레나는 잔잔히 미소 지었다. 오늘은 잠이 안 오네요. 여러 가지를 생각하느라. 리암이 부드럽게 물었다. 무슨 생각? 셀레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그런 거요. 리암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낮게 되물었다. 앞으로라. 그리고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엘레나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리암. 이건.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무릎을 살짝 구르며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엘레나는 입을 막았다. 우린 이미 결혼한 사이지만 리암이 다정한 눈길로 속삭였다. 그건 우리가 선택한 결혼이 아니었지. 강요된 결혼이었어. 그래서 그는 벨벳 상자를 열어 반지를 꺼냈다. 이번에는 진짜로 묻고 싶어. 계약이나 압박 따위 없는 오직 사랑으로만. 나와 결혼해 줄래? 엘레나는 기쁨에 눈물을 떨구며 무릎을 꿇고 리암 앞에서 웃었다. 네, 당연하죠. 두 번째 결혼식은 처음과는 전혀 달랐다. 돈이나 지위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결혼이 아니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사랑이 전부였다. 처음엔 엘레나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해링턴 가문도 이제는 달라졌다. 심지어 마가렛 해링턴은 결혼식 직전 엘레나를 불러 따뜻하게 손을 잡았다. 처음엔 내가 그저 우리 아들에게 귀찮은 존재인 줄 알았어. 하지만 내가 틀렸더군. 그녀는 말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엔 감사가 있었다. 내가 우리 리암을 구해줬어. 고맙고 미안해. 엘레나는 벅찬 감정을 억누르며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거행된 결혼식. 엘레나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미소 지으며 버진로드에 섰다. 맨 앞에 서 있는 리암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이번에는 그가 의식을 잃은 상태도 아니고 형식적인 간호사도 없었다. 온전히 건강을 되찾은 리암이 온전히 그녀만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다. 엘레나가 한 발 한 발 다가서자 그가 손을 내밀었다. 정말 아름다워. 리암이 작게 속삭였다. 엘레나는 눈물이 고인 채 웃었다. 주례자의 말이 끝나고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맹세의 입맞춤을 나눴다. 이번에는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가 되었다. 결혼식이 끝난 뒤 별빛이 반짝이는 하늘 아래 둘은 대저택들에서 나란히 서 있었다. 리암이 엘레나의 손을 잡고 말없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너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어, 엘레나. 나를 여러모로 구해줬다고 생각해. 갚을 수 없을 만큼 엘레나는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어떤 보답도 필요 없어요. 그냥 곁에 있어 주세요. 리암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영원히 그리고 진심을 담아 마지막 고백을 했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줘서 고마워.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의 품에 안긴 채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떠올렸다. 이제 엘레나에게 이 대저택은 차갑고 낯선 감옥이 아니었다. 진짜 집이 되었다. 이처럼 엘레나와 리암의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맞서 싸워나가느냐에 달려있음을 보여준다. 한때 잊힌 존재였던 엘레나는 결국 소중히 사랑받는 여인이 되었다. 어둠 속에 갇혀있던 리암은 그녀의 헌신과 믿음을 통해 빛을 찾았다. 반에 사는 거짓과 배신으로 결국 파멸을 맞았다. 선함과 성실함, 그리고 진실된 사랑만이 마지막엔 승리한다는 것을 입증하듯. 이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거나 감동을 주었다면 영혼을 울리는 이야기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와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알림을 켜두시면 가슴 깊이 울리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 어린 사랑은 결국 어떤 시련도 뚫고 돌아온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